안녕하세요. 오늘은 수면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잠자는 거, 그죠? 무엇보다도 중요할 수 있는데요. 잠을 제대로 못 자게 되면 어떤가요? 찌부둥하게 몸이 힘든 것도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이 잠을 안 잠으로써 나중에는 기분이 이제 스윙 현상이 일어나는 것, 그리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은 당연히 떨어지고 이런 반응까지 잠은 우리 몸에서 우리 몸이 회복을 하고 깨어있는 동안 그 소진되었던 그런 부분들이 수면을 통해서 다시 재충전이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중요한 기능이기도 합니다. 이 수면은 앞서 설명드렸던 그 학습과 기억을 포함해서 뇌의 고등 기능 중에 하나로 설명되어지는 부분이고요. 이 수면도 뇌의 관장을 받게 되는데 이 수면이 어떤 것인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수면 시간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생애 전 주기적으로 봤을 때 수면 시간을 보게 되는데요. 태어나가지고 사실 아기들은 먹고 자는 게 일이잖아요. 사실 엄청난 시간, 16시간까지 자요. 하루의 대부분을 자는 시간으로 소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돌 정도까지도 거의 그 반 이상을 잠으로 다 소진하죠. 그래서 한 달 안에도 몸무게가 뭐 3kg에 태어났던 아이가 6, 7kg까지 자라는 두 배로 자라는 그런 기현 현상을 보게 되죠. 엄청나게 발달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기 보시는 10대, 20대가 되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줄어들면서요. 평균 수면 시간이 보통 7시간 전후가 되게 되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잠은 꼭 필요한 생명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그런 기능 중에 하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잠을 어떻게 자는지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종특이적으로 잠 자세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은 잠을 자는데 어려움이 있나요? 사실 뭐 코를 심하게 곤다, 뭐 그것도 요즘에는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수면 단계 동안 무호흡이 생기는지 어떠는지 뭐 체크도 하게 되고 그거의 중요성도 많이들 관심을 갖게 되긴 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물에 떠서 자는 친구, 또 나무에 매달려 자는 친구, 종특이적인 가장 보존적인 그런 행동 양상 중에 하나가 이 수면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적으로도 이게 의미 있는 부분이긴 하죠. 자는 시간과 깨어있는 상황을 이제 그 수면과 각성의 사이클이라는 표현을 써서 일주기성의 그런 사이클을 서카디안 사이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잠을 꼭 밤에 잔다고 생각을 하는데 직종에 따라서 밤이 아닌 낮에 자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하루 종일 집에 있다 보면 사실 방학 같을 때는 어때요? 꼭 밤에 자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수면 취침 시간이 늦어지면서 뭐 아침에 늦잠을 잔다거나 낮에 낮잠도 자기도 하고 수면이 되게 불규칙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여기 보여지는 재미있는 실험 결과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실제 그런 시적인 어떤 큐를 주지 않고 그런 공간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몇 시인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시계가 없는 곳.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시계가 없는 곳은 어딜까요? 쉽게 생각하면은 창이 없는 거죠. 낮인지 밤인지 예측할 수 없도록 만든 공간이 있습니다. 어떤 공간일까요? 계속 거기에 몰두할 수 있도록 창을 없애서 거기에 빠져들도록 하는 공간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잘 가는 PC방? 창이 잘 있나요? 자, 백화점을 가보세요. 창은 없습니다. 어느 시점에 왔을 때 밤이 어두워진 창가를 보면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아니면 시간이 이렇게 지났나? 그러면서 쇼핑의 그런 사이클이 깨지게 되죠. 그래서 백화점이라든지 또 도박을 하는 카지노 이런 부분에서도 실제 창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시간인지 하루가 지났는지 이틀이 지났는지 뭐 몇 박 며칠을 거기 공간 안에 있다가 바깥을 보고 그리고
가벼워진 주머니를 보고 허탈해하고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시적인 어떤 큐를 주지 않는 공간에서 실제 우리는 이런 그 수면과 각성의 어떤 사이클이 제대로 유지가 될까? 될 것 같나요? 여러분 보시면 이제 여기에는 템포럴 큐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간이 잘 평균적으로 이루어지고 시작과 끝 지점도 유지가 되고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렇게 이제 컨디셔닝을 한 그런 발런티어들한테 이제 시적인 큐를 배제한 거죠. 그죠? 시적인 큐를 배제를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데이 나잇 사이클이 무너지는 게 볼 수 있어요. 점점점 늦게 시작을 하고 늦게 깨어나고 이런 과정을 통해 점점점 느려집니다. 그러면서 허물어지기 시작하죠. 계속 느려지면서 26시간까지도 느려지는 상황을 봅니다. 이렇게 되면 그럼 시계가 없으면 우리 전체 생체 리듬 자체가 완전히 깨지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무너지다가 다시 복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어느 시점까지요? 24시간에 가까운 단계까지. 그래서 큐가 다시 주어졌을 때 바로 복귀가 가능한 수준까지 자체적으로 허물어졌던 것이 일시적으로는 허물어질 수 있지만 다시 본능적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왜 이런 템포럴 큐가 없는데도 24시간에 근거한 일주기가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데일리 리듬이 컨트롤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생체 리듬적으로 우리 생명체 안에서 컨트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체 리듬이 실제 그러니까 우리 몸에 그런 리듬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조절 체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수면 시간을 유지할 수 있고 이런 데일리 리듬까지도 제어를 받아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재밌는 부분이죠. 무한정 무너지진 않는다는 거죠. 그죠? 초기에 약간 무너질 수는 있지만 다시 복귀를 하는 이런 과정이 생길 수 있고요. 여기 뒤에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멜라토닌 프로덕션 정도를 볼 수 있어요. 멜라토닌 뭡니까? 밤에 2시에서 4시 정도의 최고치를 갖는 그런 물질인데요. 이 멜라토닌 생성이 나이가 들고 하면서 점점 생성도가 떨어지고 하면서 노인분들 어떠세요? 어르신들 보시면 점점점 일찍 주무시지만 새벽녘에 일어나셔서 점점 잠이 없어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것처럼 점점점 잠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생기고 또 잠을 깊이 못 자고 그걸 잠의 이제 분절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주무시다가 얕게 주무시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점 이렇게 작은 자극에도 쉽게 깨고 나면 또 잠을 못 주무시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멜라토닌 프로덕션 정도에 이제 근거해서 그런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멜라토닌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서플리먼트 그러니까 어떤 보조제를 통해서 멜라토닌 역할을 해주는 그런 서플리먼트를 먹게 됐을 때 뭐 해외에 나갔다가 시차를 가졌을 때 그 정도가 좀 보완이 되지 않나라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 사실은 아직은 확실치 않은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수면을 할 때 이런 호르몬의 작용을 잠깐 언급을 했고요. 자, 그럼 제가 생명 유지에서 꼭 필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수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잠을 제대로 못 잔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상황까지 유도될 수 있을까요? 잠을 제대로 못 잔다면 실제적으로는 뭐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든지 그 수면에 방해를 받기 때문에 실제 잠을 잘 못 자기 때문에 먹는 거는 푸드 인텍 여기 먹는 거는 더 늘어날 수 있지만 바디 웨이트는 점점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잠을 방해를 받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렇게 점점점 살도 빠지게 되는 거죠. 다이어트 요소가 되네요. 그죠? 그렇지만 몸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몸의 그런 기본적인 생명 유지에 필요한 부분 체온 조절인데요. 체온 조절도 이제 실패를 하게 되고 해서 기본적으로 온도가 체온이 살짝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 유지가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외부 감염에 되게 취약해지죠. 그래서 이런 면역 시스템 같은 것들이 손상을 갖게 되고 결국은 잠을 계속 배제를 시키는 경우에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잠 못 자서 죽는 거 들어보셨어요? 여기 지금 실험적으로 보시면요, 여기 하얀쥐와 갈색쥐가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지금 놀고 있는 이 바닥이 좀 다릅니다. 갈색쥐 밑에는 이렇게 바닥에 기어를 붙여가지고요, 모터가 계속 돌고 있어요. 그 말은 여기 플로어는 계속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얘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죠. 계속 걸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든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거죠. 이 실험지에게인데, 그래서 피딩은 그러니까 먹는 거는 계속 동일하게 유지를 시켜주고 있는데, 이제 이 플로어의 상황을 잠을 배제시키는 상황으로 실험적으로 연출을 한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갈색쥐 같은 경우는 바디웨이트가 확 떨어지고 대신에 푸드 인텍, 그러니까 먹는 양은 늘어나는데 바디웨이트는 점점점 줄어드는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체온도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면역 체계가 무너지면서 결국은 죽게 되더라. 그래서 죽게 되는 기간이 얼마예요? 네, 한 달 정도면 죽는 기간까지 유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도 죽나요? 네, 사람도 인위적으로 이렇게 잠을 배제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분명히 가능한 일이고요. 실제적으로 그런 유전병이 있어요. 치명성 가족성 불면이라고 해서 유전병인데요. 중년쯤에 이제 발병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잠을 계속 못 자게 되면서 환각 증세, 그리고 발작 증세를 동반하고, 또 그런 운동 기능, 운동의 제어 기술도 이제 손상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잠을 자지만 잠이 계속 이렇게, 뒤쪽에 제가 수면 어떤 단계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잠을 깊이 자지 못하기 때문에 수면을 통해서 이렇게 리커버리가 되어지는, 회복이 되어지는 체내의 그런 소진되어 있는 부분들이 충전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없어지게 되면서 결국은 수년 안에 죽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되죠. 이제 인체에서도 가능하더라. 그러면 가장 장기적으로 의지적으로 수면을 안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기록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수의적으로 불면을 했던 기록으로 가장 장기적인 기록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약물 자극이 없는 상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약물 자극 없이 의지적으로 잠을 안 잔 거예요. 며칠까지 잠을 안 자고 생활을 했을까요? 여러분 며칠 정도까지 가능하세요? 저는 한 3, 4일까지는 안 자본 적은 있는데 글쎄요, 지금은 그렇게는 못하겠죠. 예, 여러분은 어느 정도까지 잠을 안 자고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기록상에는 11일 264시간 동안 수의적인 불면 기록을 한 적이 있고요. 물론 그렇게 해서 죽은 건 아니고, 예, 11일 동안 그거를 유지한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어린 사람일수록 당연히 잠을 안 잔 기간 동안 그 수면을 채워주면 회복은 가능하죠. 근데 이제 나이가 어릴수록 그 회복도도 더 빠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대학생들이 빚이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설마 저 빚? 무슨 빚을 말하냐면 뭔가 갚아야 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그죠? 빚이라고 했는데 세상에 가장 무서운 빚이 수면 빚이에요. 수면 빚이 뭐냐면 잠을 안 자서 그 잠을 안 잔 만큼은 꼭 채워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제 너무 바쁘거나 어제 특별한 상황이 돼가지고 잠을 못 잤다. 그럼 다음날 몽롱해지면서 그 다음날은 꼭 잠을 평소보다 많이 자면서 그걸 채워주게 됩니다. 한 번이 아니더라도 여러 번에 나눠서라도 그 수면의 양은 채워지게 돼 있죠. 그래서 수면 빚은 꼭 채워진다는 거, 그 빚은 꼭 갚게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겠고요. 자, 수면 리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들어봄직한 얘기죠. 수면 주기의 구조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깨어 있을 때와 그 다음에 같이 수면을 했는데 non REM 상태와 REM 상태
두 가지의 그런 수면 패턴으로 나눠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깨어있는 것과 수면 상태인데요. 수면 상태를 두 그룹으로 나누는 거죠. 수면 주기의 변형을 통해서 이렇게 크게는 깨어있는 상태, non REM 수면, 그리고 REM 수면 이렇게 나눠줄 수 있어요. 실제 여기 내용들을 보시면은요, 일단 그 파형을 보시면은요, 뭔지 모르겠지만 이 그룹과 이 그룹의 파형이 어때 보여요? 상당히 흡사하지 않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 수면 단계이지만 깨어 있을 때랑 상당히 흡사한 뇌파 형태를 도출해 주는 그런 수면의 형태가 REM 수면이라고 해요. REM 수면은 무슨 말이냐면 누워 있을 때, 잘 때 이제 눈을 감고 자잖아요. 근데 눈 덮인 눈 안쪽에 안구는 끊임없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해서 Rapid Eye Movement의 약자로 REM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각성 상태, 깨어 있을 때와 같이 엄청난 대사 활동과 깨어 있을 때 상태의 그런 액티비티를 상당 부분 보존하고 있는 수면의 형태라는 거죠. 근데 이때는 엄청나게 깊은 잠을 자고 있을 때 실제 이런 상황이 유도가 됩니다. 그에 비해서 non REM 슬립은 서파 수면이라고 해서 슬로우 웨이브 수면이라고 해서요. 이런 파형 자체가 좀 REM에 비해서 깨어 있을 때에 비해서 상당히 느리다는 거죠. 예, 그래서 슬로우 웨이브를 갖고 있는 그런 수면 단계고 상대적으로 수면 초기 단계에 속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딥슬립에 빠졌을 때는 REM 수면에 속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깨어 있다가 잠을 청하게 되면 non REM 단계를 단계별로 스테이지 1, 2, 3, 4 단계까지 차근차근 밟아가면서 서파 수면을 겪고 그리고 나서 REM에 진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1, 2, 3, 4로 스테이지를 다 거칠 수도 있고 서파 수면을 갔다가 REM을 갔다가 이게 하나의 사이클이라면요. 이 사이클은 자는 7, 8시간 동안 거의 4, 5번 정도의 사이클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 서파 수면 단계는 점점 짧아지거나 일부 단계가 스킵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스테이지 1, 2, 3, 4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서 REM으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 단계에는 잠으로 잘 넘어가는 사람은 뭐 1단계를 간단히 스킵한다거나 혹은 짧아진다거나 그러면서 쉽게 3, 4단계의 진도로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REM으로 빨리 돌아가는 형태로 사이클이 변형이 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 방향은 non REM 슬립이 점점 짧아지고 그리고 상당 부분 스텝을 스킵하게도 되고 그러면서 REM 단계가 처음에는 요만큼이다가 점점 길어지는 형태로 진행이 되죠. 그래서 질 좋은 수면으로 유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수면 패턴에 문제가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 REM으로 도달을 못하죠. 서파 수면만 계속 갔다가 다시 또 돌아왔다가 이렇게 하면서 REM을 잘 못 가거나 기껏 REM으로 갔다고 하더라도 그 단계가 짧게 끝나고 다시 서파 수면으로 반복되고 이러면서 잠을 본인은 잤지만 찌부둥하니 잠을 잔 것 같지 않고 이런 반응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면 질에 따라서 수면의 그런 사이클도 실제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깨어있는 상태와 REM 슬립의 뇌파 형태나 그런 액티비티가 상당히 유사하다는 거 그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서머리를 해봤어요. non REM 수면 단계와 REM 수면 단계를 보시면은요. non REM 수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서파 수면 단계예요. 전체 그 스테이지 1부터 스테이지 4까지 전체 기간이 30분에서 한 45분 정도 유도가 됩니다. 매 한 20분 정도마다 자세를 바꾼다거나 이런 반응들이 생기게 되고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앞쪽에서 이제 배웠을 텐데요. 부교감신경의 활성 상태가 우세한 상태예요. 예, 그래서 실제 뭐 그 심장의 작용도
천천히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혈압도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되고, 그에 비해서 소화기계 작용들은 상당히 우세해서 높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잠을 자는 동안 이제 소화도 잘 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되죠. 그에 비해서 REM 수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액티브하다고 말씀드렸죠. 깨어있는 상태의 그런 뇌파를 반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수면의 그런 형태도 되게 낮은 파형이 되게 빠르게 이루어지는 그런 파형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교감신경이 주요하게 작용하는 그런 수면의 형태고요. 그리고 꿈을 다시 회상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뇌의 그런 기능도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수면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꿈과도 연관이 되어지는 잠의 형태를 렘 수면으로 보통 학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몸의 대사나 그런 액티비티가 깨어있는 상태처럼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발기라던가 이런 반응들도 렘 수면 상태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수면의 리듬 따라 넌 REM과 REM 수면의 그런 차이가 상당히 상반되죠. 네, 이런 특성을 간단히 서머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면의 단계를 앞서 제가 그 표를 통해서 간단히 언급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보여주는 수면 단계별로 특징을 여기는 서머리했던 그런 슬라이드인데요. 수면의 단계에 따라서 깨어있을 때 파형 보시는 것처럼 되게 짧고 빠른 파형을 갖는 그런 이거를 이제 베타 뇌파 형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REM 수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빠른 frequency 말 그대로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그 빈도를 설명하는 건데요. 그리고 이 크기가 작다고 해서 low amplitude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파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서파수면 형태로 이제 내려갔다가 이제 REM으로 돌입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스테이지 1에서 스테이지 4까지 갈 때 각각의 특성을 보면, 스테이지 1 같은 경우는 이제 세타파가 주요하고 앰플리튜드도 이제 점점점 커지는 걸 볼 수 있고, 스테이지 2 같은 경우는 특이사항이 이런 수면 방추라고 해서 스팬들이 형성되는 그런 이레귤러한 비규칙적인 그런 파형이 생기는 게 특별한 그런 특징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파형이 점점점 커지고 안정적으로 바뀌는 단계까지가 스테이지 4로 가는 단계고요. 그러면서 이 파형이 이제 델타 파형인데요. 델타 파형으로 가는 단계가 3, 4단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과정에서 보시면 중복이 됐네요. 그래서 이 과정까지 반복적으로 지난 다음에는 이 수면 단계는 REM 수면이 실제 10분 내외 정도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러고 나면 다시 이 수면의 사이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보시는 것처럼 깨어 있다가 스테이지 1에서 4까지 갔다가 REM 수면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다시 이제 서파 수면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스테이지 1은 건너뛴 걸 볼 수 있죠. 그리고는 REM에 또 도입을 하고, 그러고 나면 이때는 또 스테이지 2, 3만 하고 또 바로 REM에 돌입해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차이가 뭔가요? 사이클이 여기는 이제 5회 이루어지고 있는데, REM의 수면 단계가 점점점 어떻게 되죠? 길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밤새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수면의 질이 좋은 사람의 경우에 이렇게 REM으로 가는 시간이 점점점, 그러니까 서파 수면의 기간이 점점점 단축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에 반해서 REM의 시간대는 점점점 느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밴드가 점점 두꺼워지는 건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서파 수면 단계에 생기는 heart rate나 호흡 정도, 그리고 페널 이렉션 같은 경우에 액티비티들도 실제 활성화되는 것은 다 REM 단계, 마치 깨어있을 때처럼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런 슬립 사이클은 실제적으로 90분 REM 슬립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10분 정도 REM 슬립이 이루어지고, 이런 단계가
4번 내지 5번 정도 밤새도록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수면의 질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어떻게 사이클이 바뀌어질까요? 점점점 수면의 질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성공적으로 사이클이 바뀌어지는 방법은 REM이 점점점 길어지고 이 밴드가 점점 길어지고 그리고 스테이지 3, 4단계가 점점점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뒤쪽에 보면 4단계는 아예 거치지도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수면의 단계가 점점점 짧아지면서 그러니까 넌 REM 수면이 짧아지면서 REM으로 더 긴 질 좋은 수면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